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4월 말 퇴진 여부 등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저희들은 9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것임을 명시면. 예, 들으신 것처럼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어제 열렸고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된다면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 우리는 무조건 참여하겠다. 쉽게 말해서 박 대통령이 아무리 새누리가 제안한 내년 4월 퇴진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야당이 동의 못하면 그 안은 아무 의미 없다. 그냥 탄핵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담화문 나온 후에 탄핵에 대해서 비박계가 잠시 흔들렸죠. 예. 다시 탄핵으로 돌아선 이유 직접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모임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어제 회의 몇 시간이나 하신 거예요? 네,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예. 2시 반에 시작해서요. 예. 대표자의 실무회의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총회 2시간 넘게 했으니까요. 야, 그래요. 4-5시간 하셨네요. 네네. 그렇게 뜨거운 회의의 결과, 여러 가지 네. 경론이 오간 결과, 결국은 탄핵 참여냐 불참여냐의 기준이 청와대 답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당론으로 4월 30일 퇴진, 6월 대선이라는 당론으로 여야 협상에 임하라고 위임을 해줬는데 야당이 전혀 여야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예. 결국은 이제 탄핵 일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난국을 풀어가는 방법은 탄핵에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어저께 많은 토의 중에 예. 토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결심의 계기는 뭡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린 탄핵 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심의 계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죠. 예. 네. 예. 국민들, 저희들은 대통령이 4월 말에 조기 퇴진을 선언하게 되면 예. 적어도 이 부분이 국민적 어떤 동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하야할 경우에 또 다른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대선 국면에서도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짜여진 질서 있는 퇴진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 이렇게 4월 말이라는 그런 시점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임기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고 저희들은 오히려 탄핵을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구나, 국민적 요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토요일 촛불 보면서 그러니까 민심의 어떤 명령이 뭔지를 다시 똑바로 목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촛불 저희들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 의원들 전화번호 공개되면서 시민들 문자도 굉장히 많이 네. 황영철 의원도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영향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민심이구나 이런. 네, 저희들은 사실은 사실은 문자 오고 전화 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제 의도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장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해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네. 지금 26명이란 보도도 있고 29명이란 보도도 있고 어떤 게 맞아요? 아, 예. 저도 그 마지막 이제 그 대변인 입장 발표를 할 때 예, 예. 저도 잘 확인이 안 돼서 처음에 26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잠깐 다녀가신 의원님이 3분이 계셨어요. 아, 그럼 29이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예, 29이 잠깐 맞습니다. 다녀간 그래서- 분까지. 네. 그러면 최소 29명은 탄핵 참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 어. 어저께 안 오신 의원님 중에 몇 분 더 분명하게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분명한 분들이? 저희들은 35명까지는 분명히 탄핵안에 동참할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요. 35. 예. 35. 35이 참석한다는 의미는 35이 사실은 가결표를 네. 누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네. 그 정도 인원만 확보가 되면 네. 탄핵 가결이구나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들 발표 이후에 예. 개인적으로 예. 또 이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예. 결정을 잘했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에 참여하는 의원이 40명인데 그분들 거기 참여 안 하는 분들 중에도 잘했다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찬성표를 던지고 탄핵에 참석하신다는 의미예요? 예, 제가 그래서 다시 예. 그러면 이 탄핵에 동참하고 찬성하시는 숫자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그래도 좋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분들이? 대략? 거기까지는 너무 아니 지금 국민들은 지금 하나하나가 네, 너무 네. 민감한 때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저희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저희들은 분명히 가결 정족수를 충실하게 지켜낼 만한 그런 숫자는 확보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에서 최근에 이러저런 이유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분석들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죠. 야당이 분명하게 이탈표를 막으면 예. 저는 이번 9.1 탄핵안은 예. 분명히 가결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비상시국회 입장에서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35표 이상은 확실히 확보했다. 혹시 친박계 네네. 의원 중에서도 탄핵 참석해서 네. 가결표 던지겠다는 의원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네.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확인했는데 문자를 보여줄 수는 없고요. 친박계라고 네네. 분류되는 의원 중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은 얼마나 계세요? 제가 어저께 확인한 거로는 3분 이상 되거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분이요. 그렇군요. 네네. 친박계라고 분류되는. 네. 청와대에서는 근데 어쨌든 비주류 의원들 상대로 1대1 설득 작업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네요. 흔들릴 네. 가능성 없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청와대가 혹시 이제 우리 이 찬성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을 대상으로 예. 어떤 회유나 또 때로는 그것이 또 어떤 압박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의 이제 소신에 따라서 예. 투표 탄핵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게끔 이제 지켜보는 것만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로부터 면담 요청은 받지 않았다. 면담 요청이 와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은 어제 분명히 밝히셨던데 지금 네네.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예, 개별적으로 이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한 예. 진솔한 사과,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퇴임의 입장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황 의원님. 지금 예. 탄핵 전에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건 진솔한 사과와 또 다른 퇴임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9일 네. 전에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대통령이 네. 네. 지금 즉시 퇴진하겠다. 그러니 탄핵은 네. 말아달라. 네. 라고 하면 네. 비박계는 그러면 그거 받아들입니까? 그 대통령께서 지금 퇴임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굳이 탄핵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소멸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예. 보세요. 근데 퇴진하고 탄핵하고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퇴진할 아니.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받게 되는 거고 탄핵은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탄핵의 절차를 통한 어떤 일종의 처벌, 역사의 기록 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닐까요? 아까 퇴진의 시점이 탄핵 처리 이후에 있다면은 그것은 탄핵이 더 우선의 지위를 갖습니다만 예. 만약에 탄핵이 상정되기 전에 예. 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하야하겠다라고 예. 하시면 그 하야하신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탄핵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하야했을 경우에는 예.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시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또 여야가 어떤 협의에 임할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어떤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군요. 네네. 7일 담화에서 즉각 퇴진이라는 얘기가 혹시 나오면 그때는 여야가 네. 다시 탄핵에 대해 협의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 지금 모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비주류 입장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황현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